예, 유럽 리스크냐 실적이냐, 그리고 차트 테크니컬이냐 펀더멘탈이냐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질문사항은 어떤 것일까요? 보이죠? 기술적 저항선으로 1850포인트를 제시하던데요. 오늘 반등하면 매도 시점으로 잡아야 하나요? 예, 1850포인트. 예, 1850포인트 공방. 코스피 지수가 1850포인트가 왜 저항선인가? 어떻게 차트를 한번 보죠. 대부분 차티스트들이 1850포인트, 좀 더 올라가면 1900포인트, 이 정도가 저항선이다. 지금 현재 이 1850포인트 저항선은 이동평균선의 저항선이고 1900은 전 고점을 기준으로 잡았다. 차트쟁이들이 항상 기준으로 잡는 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선이니까 꺾이느냐 반등하느냐, 꺾인다. 예, 이 차트는 코스피 지수 차트는 독자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글로벌 동조화에 의해서 종속적으로 정해집니다. 어디서 정해주느냐? 미국 S&P 500 차트가 정해주는 대로 정해진다. 그래서 S&P 500 차트를 봐야 해답을 알 수 있죠. 본론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죠. 차트는 사실 재료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차트 자체가 하루 재료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올랐다가 약재가 나오면 떨어졌다가, 어제 유럽 사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면서 독일 정부의 관리들의 코멘트가 조금 좋지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주가가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가디언즈에서 2조 유로나 정액한다더라, 유로 재정안정기금이 굉장히 크게 확충하기로 합의를 했다더라,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니라고 또 부인하는 썰도 있고, 어쨌든 재료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지금 펀더멘탈과 차트, 어닝 시즌에서 실적이 꾸준히 나오지만 유럽 리스크에 대한 악재가 만만치 않아서 둘 사이에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방향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펀더멘탈이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유로 리스크 또는 외부 리스크를 극복할 만큼 강력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지만 차트와 수급과 펀더멘탈의 구도가 비슷비슷 어금버금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럴 때는 차트 수급을 한번 보는 것도 매우 좋은 가이드가 됩니다. 이럴 때 차트가 필요한 것이죠. 미국 S&P 500 차트를 보면은 사실상 이미 벌써부터 약세론자들이 우월한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차트 패턴은 이미 약세로 기울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차트 해석상 헤드 앤 숄더는 사실상 시장이 하락 변곡점으로서 신뢰가 매우 높은 패턴 모양이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도 상봉을 그리고 촥 떨어졌다가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은 고점 대비 낙폭의 정확하게 50%입니다. 절반을 회복하고, 이것을 베어마켓 랠리라 그러죠. 베어마켓 랠리 한번 실패하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베어마켓 랠리, 두 번째 저항선에 부딪혔습니다. 전고점. 이 50%선은 과거 경험상 여러 번 이런 모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더들이 이 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제까지만 해도 저항선 돌파에 실패했기 때문에 약세론자의 다시 설득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역시 약세로 간다. 고점 돌파는 두 번째 또 실패했다 해서 약세로는 많이 기울었습니다만은 오늘 미국은 다시 강세 전환해가지고 이 모양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도대체 약세로 갈지 강세로 갈지 하루 지표에 따라서 이 차트 모양이 왔다 갔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100% 맞는 것이 아니죠. 차트는 그야말로 팩트가 바뀌면 차트 모양이 바뀌어버립니다.
팩트에 따라서 차트 모양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헝클어졌다가 모양을 만들었다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팩트를 더 중시해야 된다. 오늘 차트가 미국 차트가 반등을 했지만은 또 오늘 가이든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가디언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인 보도가 나오면서, 아직 보도는 안 나왔나요? 어쨌든 루머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약세로 기울지 모른다. 미국 S&P 또는 전자상거래 선물지수가 약세로 기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다시 약세로 또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갈팡질팡이지요. 그때 따라서 차트 해석은 또다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반 맞고 반 틀리는 것입니다. 팩트가 바뀌면 차트도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 모양은 대부분은 약세로 기울였고 고점 돌파는 어렵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쯤 되는, 컨센서스는 아니지만 약세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차트 모양이 패턴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차트 약세론자들이 많다고 해서 차트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팩트가 바뀌면 다시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차트 모양은 지금 뚜렷한 모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윗방향으로 돌파를 시도를 할 듯 하면서 다시 끊기는, 이것이 지금 저항대에서의 공방전입니다. 이 공방전은 팩트에 따라서 위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연말 랠리죠. 연말 랠리. 앞으로 2달 남은 연말 랠리, 과거 경험상 80%는 연말 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연말 랠리를 갈 확률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지금 차트 모양은 약세론으로 기울는 것이 뚜렷하지만 연말 랠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보다, 차트보다는 팩트가 더 중요한 것이죠. 결론. 어제 약세 신호로 하강으로 방향을 틀었던 차트 모양이 오늘은 다시 강세 전환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또다시 내일 다시 차트가 꺾이면 또다시 약세론 모양이 나오겠죠. 팩트가 바뀌면 차트도 바뀝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자가 트레이더라면, 단기 매매자라면 차트에 따라서 지금 저항선에서 팔고 다시 저점, 아마 1100선으로 전저점으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죠. 다시 전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매매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투자자라면 차트가 하루하루 등락으로 바뀌는, 차트가 하루하루 바뀌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펀더멘탈로 실적이 탄탄하고 기업의 성장 전망이 있는 종목이라면 차트 모양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더욱 편안한 투자 전략이죠. 차트는 단기적으로 팩터에 따라서 변하게 마련입니다. 차트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 사인이었습니다.